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윅 4 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그러니까 이그잠플 위주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위주로 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마파레틱 모델에서의 어떤 제너럴 프로시저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모형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 스타일은 뭐냐면은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와 노이즈 파라미터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모형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 세타라는 인피니티 디멘전al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가 베타 오브 세타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그러한 경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디렉트 모델 케이스에서는 노이센스 이게 지금 왜 이 두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결국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은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은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에 오토고널 프로젝션을 해준 후에 그걸로부터 이제 이피션트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람다 노이센스 탄젠트 스페이스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를 가지고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프로젝션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그냥 빅픽처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감이 안 오죠.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난파라메트릭 모델 이그젠플 R입니다. 뭐냐면 아무런 가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F에 대해서 아무런 가정이 없고 이게 풀리 난파라메트릭인 거죠. 그리고 그런데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가 이제 expectation of Z인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제 난파라메트릭 모델을 에서 이제 프로젝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efficient 스코어 펑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런 경우의 모형은 이제 이 베타를 그러니까 F 전체가 파라미터로 인피니트 디멘전 파라미터로 생각을 하고 인피니트 디멘전을 노이시스 아닙니다. 그냥 파라미터고 그다음에 베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세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처럼 생각을 해서 하면은 이제 결국 베타는 어, 세타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스티메이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니까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F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F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띠어렘이 4.4가 됩니다. 어, 4.4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덴서티가 리스트릭션이 없는 경우 탄젠트 스페이스는 the entire Hilbert space가 된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좀 감이 없으실 텐데요. 일단 증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류의 문제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냐면은 파라메트릭 썸모델을 생각하죠. 그죠? 파라메트릭 썸모델을 생각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래서 파라메트릭 썸모델이 만들어내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한 후에요. 그 다음에 그 파라메트릭 탄젠트 썸모델이 만들어내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클로저를 생각을 한 후에 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일 텐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띠어렘 4.4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민스퀘어 클로저가 H랑 같아진다는 것이 이제 띠어렘 4.4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첫 번째 이제 뭐 이거는 당연하죠. 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H가 전체 집합 같은 거니까 당연한 거고 반대 방향이 이제 문제인데 반대 방향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엘리먼트 하나 뽑아요. 여기서 엘리먼트 하나 뽑아가지고 이것이 이 엘리먼트가 어떠한 어, 어떠한 덴서티의 탄젠트 펑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H를 스코어 펑션으로 갖는 덴서티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덴서티를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펑션 H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덴서티를 만들어내면 어, 이렇게 해서 세타에 대해서 로그 P C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로그를 취하니까 이제 1 플러스 세타 프라임 HC분의 HG가 되는데요. 이제 로그를 취해. 근데 여기에 이제 at 세타 이퀄 세타 지로 세타 이퀄 지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지로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파라메트릭 선 모델은 항상 뭐 true를 true를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p 너를 p 제로를 항상 포함하죠. 이런 클래스는 p0를 항상 그 클래스 안에 포함을 하는 게 왜냐면 세타가 0일 때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포함을 하고 그 세타가 0일 때의 이 스코어 펑션이 HZ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이, 이 HZ는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 탄젠트 스페이스 이 F 세타 이러한 클래스의 엘리먼트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보여지는 것. 근데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이상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실 건데 이게 일종의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사고의 툴로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구체적으로 컨스트럭트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이거 P0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P0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패밀리처럼 세타 프라임 HZ를 만들어내면 데서티를 만들어내면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되겠죠. PCG 익스포넨셜 세타 프라임 HZ 이런 식의 덴서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덴서티거든요. 이것도 역시 덴서티고 마치 이거는 HZ를 충분 통계량처럼 만들어낸 익스포넨셜 패밀리죠. 실제로. 그러면 얘의 스코어는 뭐냐?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PZ 세타로 계산을 해보면 로그를 취하면 어, 세타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타 그러니까 미분해 주면은 HG가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라운드 세타 라운드 로그 인테그레이션 P0 세트 익스포넨셜 세타 Z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저보고 이 중강의 하자고 그러고 중강의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완전히 판은 벌어놨으니까 이제 그 마무리는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요거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 P0 그죠? 세트 익스포넨셜 세타 프라임 HC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는 이렇게 되죠. 맞나요?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단 분모는
분모는 이게 지금 여기는 세타가 아니고 제로입니다. 그죠? 그럼 분모는 세타에 대해서 기대값. 그러니까 이거를 세타 어 예. 세타에 대해서 기대값을 지금 잠깐만요. 하면 이렇게 되나? 좀 뭔가 제가 지금 로그 여기 아니면 여기에 0이 먼저 들어가서 이게 된서 이래서 사라지는 건가? 제가 이 부분이 왜냐면 이게 이제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건데 풀었는데 수업 시간엔 풀었는데 음, 지금 이걸 록을 취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거를 세타에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걸 세타에서 다시 미분을 해줄 필요가 있나? 만약에 이걸 세타에서 다시 미분을 해주면 여기가 이게 뭐가 되냐면 세타에서 다시 미분을 해주면 expectation h 아니 P0 HZ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세타에서 다시 미분을 해주면 그러면 이 아래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아래는 그냥 이거고요. 똑같은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0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0.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HZ, PZ, 0Z, Z 아래는 1.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expectation HZ 맞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결국 뭐냐면은 스코어 펑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엘리먼트를 처음에 엘리먼트를 H 그죠? H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스코 H에서 잡았기 때문에 얘의 기대값이 0이에요. 0이고 따라서 이제 이게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적당히 잘 잡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엘지브라가 나오는 그러니까 스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증명은 뭐 대충 했다고 넘어가고요. 미닝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미닝은 이제 어차피 이거 레코딩이 되는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이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원래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젠트 스페이스, 오소고널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 H를 디컴포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랑 같다는 거 아닙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이 오소고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파티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질적으로 어떤 सब스페이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보가 그러니까 이 정보가 실제로 아무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보가 모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아무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힐버트 스페이스를 파티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프로젝션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원래는 프로젝션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션을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전체 집합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재밌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엘터너티브 어프로치인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더 흥미로워지실 겁니다. 뭐냐면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F 세타가 어, 어떤 그 파라미터 선 모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첫 번째 띠어럼 제일 첫 번째 띠어럼이 뭐냐면 그 파라메트릭 모델에서는 인플루언스 펑션 RA 에스티메이트 인플루언스 펑션이 원래는 이거였죠. 이렇게 돼가지고 띠어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I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습니까? 그 RAL 에스티메이터의 그 가장 중요한 가장 그 if and 거의 if and only if가 되는 그런 프로퍼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경우에는 에타와 세타를 세타가 이렇게 세타가 에타와 베타와 에타로 디컴포즈 되는 경우는 이거지만 어, 디컴포즈가 되는 경우는 이거지만 그냥인 경우에는 이걸 그런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요 두 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게 세타를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와 에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요 프로퍼티가 띠어렘 3.2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그죠? 요게 스코어고 요거는 지금 베타와 세타가 베타와 에타로 나눠지니까 베타 파트는 i가 되는 거고 에타 파트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식에서 요 오른쪽 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얘기예요. 오른쪽 텀을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얘를 세타에서 양면을 미분해줘요. 그죠? 그럼 세타에서 양면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세타에서 미분해주면은 이제 세타에서 미분해주면 덴서티의 미분이니까 걔는 스코어 타임스 덴서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결국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3번이 나왔어요. 3번은 이제 뭐냐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인데 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 any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기 때문에 any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의 closer 그죠? 그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것들의 리미트를 보내면 뭐가 되냐면은 그게 이제 어, 이것의 그 리밋 그죠?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 만들어내는 리밋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띠어렘 4.4에 의하면 그게 그냥 원래는 요거의 리밋은 요거의 리밋이 탄젠트인데 리미트가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는 건데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H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띠어렘 4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번식이 결국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요게 모든 힐버 스페이스 위드 민지로 그러면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요게 모든 펑션 h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것이 이 phi z에 대해서 어떠한 리스트릭션을 주냐면 이거 phi z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요 식이 이거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상수라는 얘기죠. 상수. 요게 상수. 요게 모든 h에 되면 요 phi z 마이너스 g가 상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방법이 팁이 뭐냐면은 이 h가 지금은 h의 조건이 뭐냐면 민지로잖아요. 민지로. 그러니까 h의 조건이 민지로니까 민지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 phi g로부터 phi g 마이너스 g라는 펑션에다가 얘를 민지로가 되도록 기대값을 빼줘요. 이렇게 기대값을 빼준 다음에 얘를 h를 요 파티큘러 h를 잡아줘요.
그 파티클러 h를 잡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파트, 왜냐면 이게 for all이니까 요 파티클러 h에도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 파티클러 h를 넣어주면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베리언스가 돼요. 그죠? 요 h에 대해서 요 파티클러 h에 대한 베리언스가 돼요. 요걸 h 스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h 스타의 베리언 이게 이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민지를 뺐으니까 이건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베리언스가 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h 스타의 베리언스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수라는 얘기죠, 상수. 얘가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이거죠. 그게 의미하는 게 이것이고, 그게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피라는 것은 기대 피라는 것은 기대값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스 펑션이니까 인플루언스 펑션의 기대값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은 z 더하기 c는 0이어야 되죠. 기대값이. 그런데 z의 기대값은 베타라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z의 기대값을 베타로 썼으니까 c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인플루언스 펑션은 이거를 만족해주는 인플루언스 펑션은 그냥 지금 이걸 보여준 거죠. 예. 예. 이거를 만족해주는 이거는 이거일 수밖에 요거일 수밖에 없다.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뭐 유니크하게 나오니까 뭐 이피션트하고 자시고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게 이제 이그잠플 첫 번째 이그잠플이고요. 두 번째 이그잠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뭐냐면 이그잠플 1은 유니베리트 버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그잠플 1은 유니베리트 이게 지금 Z1 IID 그러니까 Z라는 이게 원 디멘셔널 랜덤 베리어블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그잠플 2는 이제 벡터 예를 들자면 P가 3디멘셔널인 그런 랜덤 벡터에 대한 파티션을 힐버트 스페이스를 파티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음, 내용이 더 이제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역시 이제 난 파라메트릭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덴서티는 그러면 덴서티에 대한 유일한 컨스트레인트는 이 덴서티는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난 나가티브이고 그러면 이제 이 조인트 덴서티니까 조인트 덴서티는 컨디셔널 그러니까 그죠? 컨디셔널 셋으로 팩토라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셋으로 팩토라이즈가 될 겁니다. 세타 1, 세타 2, 세타 3. 왜냐하면 지금 이게 디멘전이 세 개니까 이렇게 파라미터가 이제 세 개로 또 쪼개지겠죠. 그러면 스코어 펑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이 경우는 이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니까 스코어 펑션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스코어 펑션의 성질이 뭐냐면 스코어 펑션의 성질이 이게 세 가지의 다른 스코어 펑션이 나오죠. 이 세 개의 다른 스코어 펑션들은 각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틀렛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스코어 펑션의 프로퍼티가 스코어 펑션의 기대값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코어 펑션은 이 Z1의 마지널 덴서티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니까 얘 첫 번째가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스코어 펑션은 이게 컨디셔널 덴서티 Z2 기분 Z1이라는 컨디셔널 덴서티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질은 이런 기대값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Z3 기본 Z2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레퍼런스 디프스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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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되는 이 레퍼런스 이 스코어 펑션은 여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덴서티에 대한 기대값인 거죠. 이 기대값이라는 게 그래서 분포가 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S1, S2, S3에 대해서 기대값이 0이라는 말 자체는 똑같지만 말은 똑같지만 실제로 그 지칭하는 분포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칭하는 분포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얘들이 만들어내는 탄젠트 스페이스는 서로 orthogonal 하죠. 왜냐하면 하나는 얘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데 컨디셔널리 언바이스드 제로이기 때문에 이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냐면 S1과 이게 설명이 뒤에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것이 무슨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S1 F1 F 세타 1과 F 세타 3를 생각해 보자니. 그러면 F 세타 1의 엘리먼트는 이거이고 F 세타 3의 엘리먼트는 이거일 텐데 그러면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금 이, 지금 얘는 뭐냐면 B1 S1 세타 1 B3 S 세타 3의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단순하게. 그럼 그것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이게 트랜스포즈를 하는 이유는 얘가 벡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뭐 그렇게 아무튼 하면 그러면 이것이 왜 0이냐? 왜 0이죠? 왜 0이냐면은 컨디셔널을 해줘야 돼요. 컨디셔널 온 C1, C2를 해줘야 돼. 컨디셔널 온 C1, C2를 해주면 얘가 다 상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수기 때문에 컨디셔널리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그 컨디셔널 그러면 S3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0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0이 되는. 세 번째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모든 페어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있는 얘랑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쏘곤을 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별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파라미터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얘 탄젠트가 이 세 개의 리니어 스코어의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엘리먼트가 오소고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디렉트 썸이잖아요. 디렉트 썸. 이 디렉트 썸이 뭐예요? 결국 어, 이 왼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는 이 오른쪽의 엘리먼트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고, 그죠? 그 선형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각 엘리먼트, 각 엘리먼트들은 서로 오소곤을 해준다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후에 이거에 대한 민스퀘어 클로저를 해보면 이제 리미트를 보내는 거죠. 리미트를 쫙 보내면 뭐 이제 적당히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러니까 F 세타 1은 일로 가고 F 세타 2는 일로 가겠죠. F 세타 3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그 컨셉슈얼리 그 난파라메트릭 모델의 어, 탄젠트 스코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념이고 그냥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 티어렘 4.4입니다. 4.5입니다. 그래서 이 4.5의 결론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생각을 해가지고 파라메트릭 탄젠트 모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줘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 클로즈를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멘탈 엑서사이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상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한 실제 그 형태는 실제 형태는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어 이제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F1은 뭐냐면 F1은 쉬워요. F1은 왜냐면 F1은 F1만 보세요. F1은 뭐냐면 세타1이거든. 근데 세타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F 세타1인데 F 세타1이라는 것은 결국 Z1의 마지널이잖아요. Z1에 대한 마지널인데 그거는 이미 했어요. 앞에서. 여기서 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유니베리티일 때는 그것의 완디멘저널 랜덤 배열을 만들어내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4.4로 표현된다는 걸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이거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 H 자체도 이미 그 유니베리트 랜덤 베리어블 X, Z에 대해서 이제 Z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펑션에 대한 것인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하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이제 3차원인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F1은 하나 Z에 대한 마지널인 거고 F2는 컨디셔널 Z2 기본 Z1에 대한 것이고 F3는 Z3 기본 Z1 Z2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H는 H1, H2, H3로 표현이 되고 그 합으로 이때 H1은 Z1의 프로젝션을 해준 것이고 H2는 Z1, Z2의 프로젝션을 해준 후에 Z1의 프로젝션을 해준 걸 빼주고 프로젝션이라는 표현을 아직 할 필요가 없겠네. 네, Z3는 H3는 이렇게. 근데 이미 제가 좀 얘기를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 프로젝션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관계는 뭐냐? 프로젝션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프로젝션이랑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랑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4.5예요. 뭐냐면 난파라메트릭 모델에서는 프로젝션이 컨디션의 익스펙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FZ는 어떤 개념이냐면 FZ는 어 H FZ가 아니라 FJ는 H를 어 이 Z1부터 ZJ1까지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프로젝션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이거랑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일단 증명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좀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파트 1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J가 2인 경우는 뭐냐?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면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F1은 이미 했거든요. F1은 이미 한 거예요. 왜냐하면 F1은 변수가 하나인 것에 대한 프로젝션이니까 탄젠트 스페이스가 이미 한 거고 이제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데
둘로 쪼개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마지널이고 얘는 Z1에 대한 마지널이고 얘는 이제 Z2 기분 Z1에 대한 컨디셔널인데 얘랑 오소고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캐릭터라이즈 해주는 얘를 캐릭터라이즈는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지금 결론이 뭐냐면 이거라는 건데 그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이 F 지금 얘의 정의는 뭐냐면 FJ의 정의는 FJ는 F 세타 J의 F 세타 J의 리미트 같은 거예요. 클로저, 빈 클로저 리미트 같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왜냐면 이 F2 스타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그냥 얘는.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무슨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내용이 좀, 좀 뭐랄까 이게 너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텐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스코어 펑션이 스코어 펑션이 가져야 될 성질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F2 그죠? F2는 이거잖아요. F2는 이건데 Z2 기분 Z1인데 Z2 기분 Z1의 분포죠. 그럼 Z2 기분 Z1이라는 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포의 스코어 펑션은 과연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응? 그 스코어 펑션은 왜냐하면 아까 이 띠어렘 여기서 이거 할 때 뭐였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그젠플 띠어렘 4.4가 뭐예요? 결국은 어, H가 F랑 같다는 얘기인데 H랑 F랑 같다는 얘기인데 왜 같아지냐면 이 H라는 셋은 그 정의가 지금 뭐예요? H 기분 expectation H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뭐냐면 얘는 스코어 펑션 그죠? 얘는 일종의 같은 게 탄젠트 스페이스니까 스코어 펑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파라메트릭 썸 모델에서의 스코어 펑션을 생각을 한 후 걔의 리밋을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결국 이 띠어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 둘이 섭셋 같지만 이렇게 섭셋 같지만 사실은 같다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모든 스코어 펑션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스코어 펑션들에 대한 그 스페이스를 생각해 준 후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생각해 보면 걔는 이거예요. 스코어 교수님. 펑션의 기대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캐릭터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도 Z1의 스코어 펑션 Z1의 스코어 펑션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은 결국 민 제로일 거 아니에요. 마지널 그러니까 민 제로. 그러니까 expectation 그러니까 Z1의 함수야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얘는 이 F1은 Z1의 함수야 돼요. Z1의 함수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니까 Z1의 함수면서 민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Z1과 Z2의 함수이면서 Z1과 Z2의 함수이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Z1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민지로 이번엔 민지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레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지로 해야 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민지로 해야 돼. 교수님, 질문해도 되나요? 그게 이제 이거죠.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Z1과 Z2의 함수여야 되고, 그죠? Z1과 Z2의 함수여야 되고, Z1에 대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쳤을 때 민지로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컨젝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젝처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는 툴은 똑같아요. 증명하는 툴은 뭐냐면은 이제 그 컨스트럭션이죠.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건 뭐냐면 이렇게 요 F1이 이거에 포함된다는 그 파트는 이제 얘가 by definition 썸 모델이니까 썸 파라메틱 썸 모델이니까 그리고 파라메틱 썸 모델은 이제 이걸 만족을 할 테니까 그것의 어떤 리밋을 취해도 마찬가지로 만족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요. 한쪽 파트는 다른 한쪽 파트는 이제 뭐냐면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어진 어떤 엘리먼트를 뽑아낸 후에 요 엘리먼트를 뽑아낸 후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컨스트럭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컨스트럭트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얘의 스코어 펑션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일단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해준 다음에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타 2가 0일 때 true PDF를 포함한다. 두 번째 A의 스코어 펑션이 스코어 펑션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세타 이퀄 널에서 세타 2 이퀄 0에서 H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 H 펑션은 indeed a score 펑션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 1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파트 2는 중요한데요. 이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일단 더하기가 맞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더하기가 일단 성립하는지. H1을 이렇게 H1 그죠? 그러면 얘는 얘랑 캔슬되고 얘는 얘랑 캔슬되고 그죠? 그다음에 얘는 HZ 자체가 Z1, Z2, Z3의 함수니까 그냥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H랑 같은 거죠. 그래서 더하기 자체는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증명을 하는 게 남은 거냐면 이제 얘들이 오쏘곤을 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오쏘곤을 하다. 이거를 이제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HJ 얘는 H를 Z1부터 ZJ까지 프로젝션을 한 후에 그 하나 빼기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지금 요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까 프로젝션 오브 H onto 이거죠. 예. 어, 얘는 그러니까 이 이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이건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얘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보고 싶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게 프로젝션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프로젝션 성질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이 HJ가 FJ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H에서 HJ 그 레지듀얼 뺀 것은 FJ와 오소고널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뭘 계산을 하냐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왜냐하면 어, 지금 FJ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파트 1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네. 파트 1이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expectation H 기분 Z1 Z-1이 이게 지금 H인데 어, expectation of H 기분 Z1 through Z-1이 0. 그러니까 이, 지금 얘는 이미 파트 1에서 보였어요. 요 이퀄러티는. 그러니까 1번식을 보이려면 뭐냐면은 이 HJ가 요걸 만족한다는 거, 이 이퀄러티를 만족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한 거냐면은 요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그걸 만족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얘를 대입을 한 거죠. 그럼 대입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그러면 대입을 하면 둘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둘로 이제 어, 쪼개질 테고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식이 증명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H-HJ와 LJ와 오소곤을 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HJ를 다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와서 이제 빼줬다 더해줬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빼주고 더해주고를 이제 해보면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지금. 그러면 어,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지금 이 LJ의 성질이 이게 LJ가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퀄러티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음, H 음, 첫 번째 식은 by the iterative conditional expectation 이게 오케이 이게 컨디셔널 요거를 계산을 요게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Z1부터 ZJ를 하고 그 다음에 LJ, LJ는 FJ에 속하는 거니까 FJ에 속하 FJ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여기에 이걸 똑같은 H 쓰면 안 되니까 LJ라고 씁시다. LJ라고 한다면 얘는 얘를 한 번 더 컨디셔널을 해줘야 되겠죠. J를 해주고 그거를 컨디셔널을 J-1까지 그래야 될 겁니다. J-1까지를 해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이거를 그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 성질을 음, 잠깐만요. 음, 그죠? 이게 지금 어, HZ 제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큰일이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어, 이거는 예, 또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이게 지난주 수업이라서 벌써 그동안 까먹었어. 이번 주 수업이면 안 까먹었을 텐데 이게 이게 이제 Z1부터 ZJ까지가 되면 어디서 이거를 영어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음, 이게 펑션 오브 Z 펑션 오브 Z1부터 ZN이고 J이고 H 뒤에 게 그렇고 앞에 걸 제가 너무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LJ 제가 일단 이거는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닐 텐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헷갈리네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이게 이렇게 H Z1 Z 마이너스 L LJ인데 그 LJ가 FJ면 이거면 이게 지금 펑션 오브 Z1부터 ZJ거든요. 그러면 얘가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얘를 이제 컨디셔널을 Z1 마이너스 ZN 마이너스까지 해주면 얘가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바깥으로 나가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LJ 기분 Z1부터
ZL J-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이니까. 그렇죠. 얘는 0이니까 따라서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0이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어, 첫 번째 첫 번째가 0인 것은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건 요것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어, 첫 번째는 아마 다른 성질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Z1 일단 뭐 요 부분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거 요 데피니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이쪽도 저도 이쪽도 처음이라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개념 잡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컨젝처 하는 거 이런 솔루션이 뭘까 이거를 컨젝처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수학 오히려 수학이 좀 쉬운 게 수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서 오히려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어, 통계는 그렇지. 통계는 그게 하나의 어떤 몇 개의 그 약속에서 다 모든 게 디라이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는 오히려 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이 여기서 이 수학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 데피니션하고 처음에 어, 어, 규,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제 경험,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이 증명을 이 부분이 빠져 못했지만 이제 일단 이게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어, without 컨스턴트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그 3디멘전인데 3디멘전을 랜덤 베리어블에서 에디셔널 컨스턴트가 없으면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제 그 파티션이 파티션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탄젠트 스페이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각각이 이제 각각이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인 거죠.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인데 얘들이 얘들이 이걸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엘리먼트들이 이 성질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각각에서. 그래서 컨디셔널리 언바이즈를 하는 거죠. 컨디셔널리 언바이즈를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프로젝션을 해주는 게 될 텐데, 그 프로젝션이 이제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이 프로젝션이, 어, 보시면은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들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그젬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디멘전이 세 개인 거예요. 그죠?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얘가 뭐였냐면 expectation 그거기 때문에 아무튼 Z C2 그죠? S 세타 트랜스포즈 C 이렇게 되죠. 이게 아까 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게 나오죠. 근데 이때 이 H는 뭐냐면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H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해주는 다고 할 때 과연 P가 뭐겠느냐 그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 띠어렘 4 띠어렘 4.5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냐면 얘는 expectation H1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얘는 뭘 알고 있어요? expectation H2 given Z1 equal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얘는 H3 given Z1 Z2 equal 0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띠어렘 4.5의 파트 1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에 뭐 이게 모든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를 넣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H3에서도 만족을 해야 돼요. 응? 그럼 H3에서 만족을 할 때 이 H3는 요거를 만족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어내냐면 파티큘러 H3를 뭘로 잡냐면 파티큘러 H3를 phi C 마이너스 G3 G2 빼기 conditional expectation of phi C 마이너스 G2 given C1 G2 이걸 해줘. conditional expectation을 빼주는 거예요. 왜 이걸 왜 해줍니까? 이렇게 해줌으로써 얘가 F3의 엘리먼트가 되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컨스트럭터 하면은 F3의 엘리먼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F3의 엘리먼트가 되면서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서 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 익스펙테이션이 뭘로 바뀌냐면은 컨디셔널 베리언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0이란 얘기. 왜냐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빼줬기 때문에 이 얘가 원래는 베리언스지만 이게 지금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빼줬기 때문에 고세는 컨디셔널 베리언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phi z 마이너스 z2는 function of z1 z2.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는 이미 function of z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Z3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Z3의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컨디션으로부터 요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식을 이제 조금 더 아래에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phi 두 번째 phi C1 C2 마이너스 G2 기분 여기에 H2 이거를 이제 두 번 이제 이건 이미 풀었어요. 이걸 풀어가지고 요걸 얻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것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H2가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의미가 있도록 해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걸 찾냐면 H2 스타 이퀄 phi Z1 Z2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expectation of phi Z1 Z2 마이너스 Z2 기본 Z1 예, 조금 더 천천히 씁시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F2가 돼요. 첫 번째. 응? F2가 되겠죠.
왜냐면 F2가 이거니까. 여기 F2니까. F2이고.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이 왼쪽이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돼요.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P2 마이너스 G2 마이너스 Z2 equal function of Z1 이란 얘기죠. 이건 M이라 쓰면 이상하면 G라고 씁시다. 그걸 통해서 요걸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B가 이제 얻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써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뭘 쓰고 싶으냐면 이제 요거를 다시 였다가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식이 expectation of 지금 요식이죠, 요식. 요식이 뭐냐면 이제 Z2가 되는 거죠. G2, Z1, 그 다음에 H1.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 뭘 해줍니까? 보통 이렇게 H 똑같은 이거 했던 테크닉이죠. 똑같은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substitute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갖다 넣어주는 순간 얘가 베리언스가 되죠. 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베리언스가 영이 되는 거니까 뭐예요? GZ는 컨스턴트.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컨스턴트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P1 equal G2 플러스 컨스턴트.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끝. 음,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 아까 제가 혹시 그거 코멘트를 하셨네요. 박광모 학생이. 네, 교수님, 어, 나갔네. 아닌가? 아닌데. 어, 뭔가 채팅으로 아, 예, 제가 이게 혹시 얘기를 네, 네, 아까 그 1번 증명하실 때 네네네. 그 LJ 밖으로 보내고 그 로브 iterated expectation 쓰면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코멘트.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네, 그쵸. 제가 풀 땐 그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아까 전에 쓰신 것처럼 예, 이렇게 돼가 G1부터 GZ-1까지로 익스펙테이션 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 LJ를 쓴 다음에 기본 이제 그 그 다음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아, 안에다가 넣으면 예, 이거를 컨디션 G1, 익스펙테이션을 J까지 J-1까지 J-1까지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주면 이게 얘가 바깥으로 나가나요? 그게 펑션 오브 G1부터 GJ-1이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랬나? 이게 아까 디파인이 L 그 아래 예, 여, 그러니까 FJ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 예, FJ는 Z 마이너스 Z까지 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Z1부터 ZJ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거가 아니라 여기에 ZJ까지 해주면 아예 ZJ까지 해주면 교- 이 앞에가 오히려 어, 앞에가 교수님 오히려 그거를 네네 그 J 말씀하신 대로 J까지로 이제 컨디셔닝을 해두시면요. 네네 그쵸 이제 앞에 텀이 이제 H에서 그 그쵸. GJ까지 컨디셔닝 된 걸 빼주고 나면은 이제 H 어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J까지 컨디션 해주면 얘가 상수가 되는 거고 그죠? 얘도 상수고 네네. 얘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차피 그게 컨디셔널이면은 이거랑 어떻게 그죠? 이게 그래서 0 되는 거 아닌가요? 제, 그쵸?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린 게 아니라면 ZJ까지 컨디션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컨디션 J까지 해주면 네. 어, only 랜덤 베리어블이 H가 돼요. 그죠? 얘는 Z1부터 ZJ까지 함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대값이 0이 되는 거죠. 컨디셔널리.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0이 되는 거는 요 F의 성질을 요걸 성질을 이용한 거고 첫 번째는 그냥 더 쉬운 거예요. 더 그냥 ZJ까지 컨디션을 해주면 어차피 랜덤니스는 요 앞에만 걸리기 때문에 이게 레지듀얼처럼 돼가지고 이게 컨디셔널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대로 수치해주면 예, 예. 그래서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하십시오. 그러면 이 방금 설명해 주신 티어렘이 결국에는 이제 조건 부분포들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스코어 함수들의 스페이스와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아, 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벡터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오소고널 라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제 4.4는 띠어람 4.4는 유니베리트인 경우고 4.5는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오소고널라이즈를 하나씩 오소고널라이즈 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람시미트처럼 이게 지금 얘들이 다 시퀀셜리 오소고널라이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게 처음에는 좀 혹시 하나만 더,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 그, 이제 맨 처음 부분에서 궁금했던 건데, 네. 이제 프랙티컬하게 뉴선스 파라미터하고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하고 구분이 안 가는 케이스가 어느 경우가 있나요? 뭐, 하이 디멘셔널 섹시에이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 이것도 예, 파라미터 이것도 지금 이그젠플 많이 그런 거죠. 어, 아, 이게 지금 노이즈 파라미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F가 파라미터인 거죠. F가 그죠? F가 인피니티 디멘전 예, 파라미터이고 그것의 함수로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F의 함수인 거잖아요. 베타가 이 베타가 결국은 베타 F인 거잖아요. F가 세타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윅 6에 나올 텐데 윅 6에서는 이제 그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하는 거에서도 이제 얘가 뭐 베타이고 나머지가 다 에타인 건데 예.
설명이 좀 잘 부실하네요. 이제 이 샘플을 쭉 계속 접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게 좀 혼돈이 덜 될 겁니다. 근데 뭐 그게 구분이 되냐 안 되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든 다 풀 수 있는 그 파라미터만 정해져 있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냥 문제 자체가 파라미터만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만. 베타, 그죠? 베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냐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인터레스트만 있는 거고 나머지가 다 노이센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예, 아무튼 어, 혹시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방송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오버뷰를 조금 더 하고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4.5 세븐 파라metric 리스트릭션 모델, 리스트릭티브 모델이 이제 요게 이런 모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퍼스트 모먼트 컨디션만 있는 거죠. 퍼스트 모먼트 컨디션만 있는 그러한 경우에 베타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인트레스는 베타이고요. 그러면 now everything else가 노이즈 스트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유의 문제에서 이러한 유의 문제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하는 스텝이 노이즈 스타일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찾고요. 그것에 대한 어소고널 컴플리먼트 스페이스를 찾은 후에 이제 그 프로젝션을 해서 이피션트 스코어 펑션을 찾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어,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 스텝 1을 위해서 일단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 모델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델을. 그럼 모델이 파라미터는 베타고 나머지가 다 이제 세미 파라미터 노이즈 파라미터. 그러면 노이즈 파라미터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어, 지금 에타로 썼는데 에타가 사실 둘로 쪼개져요. 뭐냐면 하나는 조인트 그러니까 이 에타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는 컨디셔널이고 얘는 컨디셔널 얘는 마지널이죠. 그러니까 지금 랜덤 베리애블이 지금 이 입실로는 y 마이너스 베타 트루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냐면 지금 이 랜덤 두 개의 랜덤 베리애블이 x라는 랜덤 베리애블이 있고 y라는 랜덤 베리애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경우 그러면 이 랜덤 베리애블에 대한 그 힐버트 스페이스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힐버트 스페이스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컨스트레인트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그젬플 4. 그러니까 이그젬플 4.5 그러니까 띠어렘 4.5인가? 예. 띠어렘 4.5. 띠어렘 4.5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띠어렘 4.5를 쓰려면 아까 같은 경우 뭐냐면 x랑 2에 아무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냥 덴서티 그걸로 끝이에요. 덴서티 있다. 그걸로 끝인데 지금은 조건이 추가가 여기에 덴서티 있다라는 조건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입실론 기본 x가 0이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모먼트 컨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퍼스트 모먼트 컨디션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난티리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이걸로 치면은 지금 아까는 요거랑 요거만 있었던 거예요. 아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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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덴서티가 두 개의 그 노이즈 스타일 덴서티가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요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만약에 얘가 없었더라면 요 두 개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젠트 스페이스는 뭐가 되냐면 H가 돼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H인데 H는 F1, F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예. 근데 얘가 생김으로써 얘 때문에 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제 바뀌는데요. 그게 이제 쭉 어떻게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가 요게 이제 요게 첫 번째 스텝 1의 답이에요. 탄젠트 스페이스가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노이즈 스탄지 스페이스죠. 이거는 사실은 노이즈 스탄지 스페이스인데 그 세미프라틱 노이즈 스탄지 스페이스가 이 둘로 디컴포즈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얘는 X의 마지널 코베리트 그러니까 X의 마지널 덴시티로부터 얻어지는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얘는 얘는 입실론 기분 X의 컨디셔널 덴시티로부터 얻어지는 탄젠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오소곤을 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마지널 덴서티하고 컨디션 덴서티는 오소곤을 하거든요. 그 스페이스가. 그래서 얘가 오소곤을 한 거는 뭐 리저너블한데 이것의 형태가 그래서 X의 지금 요게 뭐냐면 띠어렘 4.6 요게 띠어렘 4.6이고요. 요게 지금 4.7입니다. 그죠? 그러면 4.6은 변하지 않았어요. 4.6은 뭐냐면은 어 원래 X의 마지널은 별로 지금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 띠어렘 4.4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아무런 디컴포지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새로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더 이렇게 쪼개지게 않는 거예요. 그냥 원래 탄젠트 스페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띠어렘 4.7은 뭐냐면은 이거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얘는 뭐냐면 얘는 예전부터 있었던 애예요. 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스코어 펑션의 성질이에요. 스코어 펑션의 성질이 뭐였냐면 스코어 펑션의 지금 왜냐면 이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스코어 펑션은 기대값이 0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뭐가 추가가 된 거냐면 이게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추가가 된 건 뭐 때문에 추가가 된 거냐면 이 어셈션 때문에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추가된 것이 이제 그 노이즈 탄젠트 스페이스의 하나의 에디셔널 리스트리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그게 스텝 1입니다. 그래서 스텝 1이
그 내용은 이제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에타 1과 에타 2로 인데 에타 1은 입실론 기분 x 그다음에 이거는 마지널 오브 x로 해가지고 덴서티를 생각해 준 후에 그걸로부터 이제 파라메트릭 썸 모델을 생각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탄젠트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탄젠트를 만들어내서 그것의 어떤 클로저 민스퀘어 클로저를 생각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x의 마지널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아무 그게 없고 얘가 이제 그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려면 띠어렘 4.7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얻어졌다는 것은 4.7을 뒤에서 이제 증명이 이제 있는데요. 잠깐 보자면 4.7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감마완 그러니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탄젠트 펑션인데 그 탄젠트 펑션 스코어 펑션의 첫 번째가 만족하는 게 이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요게 나온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왜 이걸 의미할까? 요게 왜 의미하냐면은 이제 이게 이겁니다. 입실론 f 입실론 기분 x d 입실론 이퀄 0일 거 아니에요. 요게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덴서티가 감마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가. 그럼 이거를 이제 다 이제 뭐냐면 이걸 양변에 이제 미분을 해줘요. 이것에 대해서 감마 1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라메트릭 썸 모델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미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스코어 펑션이 나옵니다. 미분해주면 스코어 펑션이 나오고 그거의 덴서티가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코어 펑션 덴서티가 나온 게 이겁니다. 요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코어 펑션에 대한 리밋을 세우면 결국은 이제 걔가 이제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스코어 펑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썸 모델의 스코어 펑션이 갖는 요 두 가지 프로퍼티가 그대로 이제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어, 결과가 됩니다. 그게 띠어렘 4.7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얻어지면 이제 뭐를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오케이. 지금 4.6에서는 뭐냐면 올 민지로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이제 뭐 AX 이퀄 0가 되는 그런 스페이스입니다. 이게 그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여기는 이제 H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거거든요. H 입실론 X 지금 이 셋업에서는 이 두 랜덤 왜냐면 지금 얘기하는 랜덤 베리 두 개니까 이 X 입실론과 X로 만들어내는 데 기대값이 0이 되는 그게 힐버트 스페이스 거 아닙니까?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이게 힐버트 스페이스예요. 이게 힐버트 스페이스인데 이거를 얘가 이 중에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걸 찾고 싶은 거예요. 요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요걸 찾아낸 다음에 얘한테 이제 프로젝션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첫 번째 이 노이즈 스탄지 스페이스도 역시 뭐냐면 H सब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H स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표현돼야 되고 이거의 기대값을 0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봅시다. 일단 얘가 그걸 만족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언뜻 보면 얘는 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안 됐으니까 서스페이스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서스페이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AX 곱하기 1 입실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냥 X의 함수 X만의 함수일지언정 얘는 이필론의 함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만족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또 흥미로운 부분이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얘랑 얘랑을 합치면 얘랑만 유니온을 해주면 얘랑만 유니온 해주면 걔가 H가 돼요. 힐버트 스퀘어 이미. 그게 그게 띠어렘 그러니까 그게 띠어렘 4.5였거든요. 띠어렘 4.5가 뭐였냐면은 이거랑 그죠? 마지널의 1이 된 기대값이 0인 거랑 컨디션의 기대값이 0이 되는 스페이스로 디컴포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여기 또 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H는 이 람다는 얘가 지금 람다 2 아닙니까? 람다 2고 얘가 그죠? 이게 람다 1인데 어 일단 람다 1과 람다 2의 오소고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람다 1이 둘로 또 쪼개지는 거예요, 결국은. A와 AND니까 교집합. 이런 식이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이렇게 쪼개지면 왜 좋냐면 얘랑의 유니온은 이미 H라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첫 번째는 이미 H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은 이미 H이고 그러면 얘랑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걸 생각한 게 요거라는 거예요. 인투이티블리. 왜냐면 요게 지금 이거거든요. 요게. 예. 그게 두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1A, B로 쪼갠 게 뭐냐면 첫 번째 거만 만족하는 게 A고 두 번째 거만 만족하는 게 B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진 거를 이제 많이 들여다보면은 얘랑 첫 번째 거는 어차피 람다 2랑 합쳐지면은 H가 되고 두 번째 거만 매러가 되는데 두 번째 게 결국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윅 5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렉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하시죠. 예.